예, 시장을 이기는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 김덕호 FA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이 힘을 받고 있는 모양새, 형님들이 다 끌고 가는 장세인데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일단 이제 지금 대형주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굉장히 잘 못 갔습니다. 그 원인 중 한 가지가 아무래도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증시의 강세장 랠리가 시작됐을 때 그때부터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략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즉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몰렸던 지난 한 해 동안에 결국에 그 주가를 높여놨던 어떤 그 승자의 영역을 만들었던 분들도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었고 반대로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강하게 수급을 이탈하게 되면서 중소형주나 코스닥 쪽으로 좀 이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었고 오히려 중소형주들 그리고 종목별 섹터별에서의 그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돌았던 맞아요. 시장이었었죠. 자, 이런 시점에서 사실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대응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하신 분도 계셨을 테고 혹여는 기존의 비중을 조금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오히려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셨다가 이후에 다시 또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아주 탄력적인 전략을 잘 펼치셨다라는 걸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형주들이 오늘 또 마찬가지로 조금 더 상승을 하는 시장의 모습을 조금 보여줄 수 있는데요. 우선 어제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조금 그간에 보였던 모습들과 조금 이례적인 모습이었다는 부분을 좀 소개드린다면은 매수를 했던 그 상위 매수를 했던 그 업종들 혹은 종목들 중에서는 예. 오히려 인버스가 항상 끼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곧버스를 사면 기관들은 인버스를 산다든지 아니면 또 반대로 인버스를 매도를 하면은 또 곧버스를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계속 포지션이 취했었는데 시장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하방에 계속 베팅을 했었군요. 그렇죠. 하방에 베팅을 하면서도 또 아이러니한 것은 코스닥에서는 또 레버리지를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즉 지수 자체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에서는 인버스 투자를 또 많이 했었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계속 그 증시에서의 박스권을 어느 정도 수급해서 알 수 있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는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인버스 자체를 건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기관에서 인버스를 건드렸던 거는 유가 부분에서의 어떤 오늘 새벽에 진행이 됐던 오펙 회의에 대한 어떤 그 위험감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기술적으로 대응을 했던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유가 부분들이 또 회복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또 많은 어떤 증시의 상승장들이 또 과감하게 연출될 수 있는 장세가 아니었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3월 장은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쫓아가면 뒷공문이랑 따라다니는 격이고 엉덩이 무거운 분들이 수익을 좀 내는 그런 장세였는데 그럼 4월은 어떻게 될까요? 대형주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중소형주에 맞춰야 돼요? 우선 이제 지금 대형주를 가지셨던 분들도 사실은 이제 그 포트를 굉장히 많이 반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분할 매도를 진행하신 분도 계셨을 것이고 과감하게 전략 매도를 하신 분들도 계셨겠죠. 예. 자, 근데 이제 지금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왜 변동성이 심할 때 중소형주냐? 결국은 종목 양세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장 자체가 힘을 받지 못하는 시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을 주도를 할 수 있는 섹터들이 먼저 시장에서 조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단일 종목들에 대해서 비중을 강하게 키우시는 것보다는 예. 오히려 종목들을 개별로 나누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었죠. 자, 근데 이제 지금 미국으로부터의 바이든 대통령이 마찬가지로 4조 패키지의 부양책을 지금 발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2.25조. 그렇습니다. 이제 첫 번째 앞서서 네. 발표됐던 부분들이 이미 가결이 됐었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지금 발표가 된 게 이제 2조 2천억 불 정도의 지금 두 번째 또 패키지가 또 준비가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인프라 확충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만은 예. 사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중에서 약 4천억 정도는 청정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 맞아요. 투자를 또 과감하게 하고 있고 여기에 또 반도체 업종이라든가 R&D 부분에서의 그 기술 지원 부분들에서도 부양책을 조금 더 지원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하고 맞아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대형주들까지도 반도체주들이 좋은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는 어떤 전략을 취하시는 게 유용하느냐? 지금은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그 이전의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많이 반납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실적 대비로 연계가 굉장히 많이 됐었습니다. 앞선 코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또 이제 관장 팀장분들께서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어느 정도 그 주가와 실적에 대해서의 괴리율이 적으면 적을수록
오히려 더 투자의 기회가 매력적인 시점으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LG화학이 100만 원 넘을 것이다. 120만 원, 140만 원 갈 것이다 했음에도 지금 다시 밸류에이션 대비로 조정을 했을 때는 굉장히 또 매력적인 주가로 또 위치가 내려왔다는 거죠. 싸졌다라는 관점이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오히려 지금 어제 오늘장에서도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이런 그간에 잘 가지 못했던 종목들을 조금씩 담아가고 있다는 포지션을 보였을 때 대형주들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괴리율이 좁은 그리고 정말로 실적이 견고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공략해 보신다면은 이 상승 장세에서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바라고 있습니다. 예, 앞서 뭐 관전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의 인프라 투자 방점은 딱 두 개예요. 반도체, 그린, 그러니까 청정에너지 이쪽인데 관련해서 사실 그동안 고점 대비했을 때 한 20%, 30% 떨어져 있는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들이 사들이고 있거든요. 뭐 삼성전자나 LG화학 등등의 종목이 그렇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안에서 뭐 그린 쪽, 반도체 이쪽에서 그러면 골라야 되는 걸까요? 꼭 반도체 부분을 고르시기보다는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간의 코스닥 시장에서의 굉장히 종목 강세가 많이 나타났던 만큼 지금은 다시 부양책의 효과로 해서 그 시장의 부분들의 리스크를 예. 해소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이 흔들렸던 원인 중 한 가지가 이번 부양책에 대한 그 리스크로 또 법인세에 대한 부담들이 나타났는데 이번 세부 계획에 대해서의 그 발표가 나게 되면서 반도체 업황과 그리고 이 기술주에 대한 R&D 부분들을 지원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이제 주가가 또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 거죠. 즉 세금을 걷어서 다시 지원책을 세금을 주겠다라는 이슈가 예.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 리스크들이 조금 더 좁혀졌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시점에서는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유용하고요. 지금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중에서 밥그릇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전기차 부분들을 굉장히 빨리 가져오고 싶어요. 사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만은 상위되고 있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나 국내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내연기관차들의 의존이 좀 더 높다 보니까 이 혁신 시장을 빠르게 점령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중국으로부터의 빼앗긴 시장을 가져와야 된다는 입장이다 보니 여기서 신재생 에너지 부분도 다시금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럼 뭐 사야 됩니까? 어떤 종목이요? 우선은 대형 종목들 중에서 지난 1월 중순부터 해서 3월 중순까지 해서 낙폭이 굉장히 컸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적 대비해서의 어떤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하실 때 단기 순익면을 조금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작년 실적이 말 그대로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보신다면은 주가 대비했을 때 단기 순익이 굉장히 매출과 연계가 굉장히 잘 되는 종목들 잡아보셔야죠. 지금 자막 보시는 것처럼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주가가 10만 전자 갈 것이다 라고 했지만 다시 8만 5천 원에서 지금 계속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만들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시점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이제부터 다시 기대를 해볼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나오셨으니까 이 종목은 좀 사야 된다라고 보시는 시장 내에 탑픽이 있다면 그거 정리해 주실까요? 오늘 이제 조금 특징적으로 좀 보이는 종목을 좀 소개해드린다면 S오일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또 S오일을 또 다시 추천드리는 원 중 한 가지는 아무래도 유가 부분이죠. 사실 이제 WTI 가격이 이제 어제 다시 또 3%가 넘게 지금 상승을 한 상황인데요. 오히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변종 바이러스가 굉장히 확산이 빨라지면서 어떤 다시 그 침체의 리스크가 올 것이다. 추가적인 어떤 유동에 대해서 통제를 할 것이다.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펙에서는 증산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다시 유가가 올라갔던 부분들은 그만큼 소요 부분들이 굉장히 빨라졌다는 건데 그 지표가 어제와 오늘 이제 새벽에 발표되었던 제조업 PMI 지수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카고 PM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8년도 미중 무역 갈등이 있었던 그 시기 때보다도 훨씬 더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것 같고 오히려 ISM PMI 지수 같은 경우에도 무려 37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할 정도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경기 재개를 통해서의 제조업 부분들 그간에 굉장히 인력 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업종들이 다시금 부활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오히려 중공업들이나 제조업들 부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다시금 랠리가 시작됩니다. 이때 필요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유가에 대한 부분이 연계된다는 점 소개해드린다면은 앞으로의 어떤 SO의 수소차 그리고 전기차 부분의 투자 부분들까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변모를 잘 바꿔 나간다는 점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상 가격 전략은 제가 정리해 드려야겠네요. 미리 주신 내용으로 목표가 92,000원, 손절가 76,000원 S51 오늘의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유한타증권 김덕호 FA 함께했고요. 출발마켓 후반부도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한 주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